여기 했어? 원소 일수? 아니. 잠깐만, 니네 저번 시간에 저쪽 반에서 줬더랬잖아. 그렇지? 응, 그렇지. 응, 거기는 진도가 조금 빨라요. 왜냐면 내일 쉬는 날이면 걔네들 내일 쉬어가지고 좀 빨리 나갔던 거고, 두 사람은 뭐 한 반 타임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 그리고 어디서 들으면 그게 좀 차이가 있어.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이. 여기 부분이 저번 시간에 내가 녹화할 때 내가 안 보고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차피 녹화도 해야 되고.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4번을 보면 정수등 원소라는 두 집합 A, B, C, D와 A, K, B, K, C, K, D,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가 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2와 5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고 A와 집합 B의 원소의 모든 합이 27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합을 우리가 뭐 S라고 표현하면 S A 합집합 B의 원소들을 싹 더하고,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들을 싹 더하고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더해주면, 이쪽에 있는 원소의 합과 이쪽에 있는 원소의 합을 더해주면 딱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를 더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한 번씩 더해주고 여기는 두 번 더해줘요. 그러면 전체 한 번 더해주고 여기 한 번만 더 더해주는 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SA와 B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 이런 문제. 유형이 다 대부분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이 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염두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여기 2와 5가 교집합이 되겠으니까 7.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8.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28이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되지. 됐어요?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가 8 더하기 3K가 된다. 그래서 싹 더해주면 맞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4K를 더한 값이니까, 그래서 20이 8 더하기 4K가 되니까 K는 3이 돼버려요. 됐어요? 그래서 K 값 3을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SA 더하기 SB가 SA 합집합 B와 SA 교집합 B의 합과 똑같다. 이런 걸 이용해서 접근을 해주면 돼요. 자, 두 사람은 좀 풀었지만 다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70번하고 71번 한번 해보세요.
없지? 없지? 그러니까 다음 주 7일 뒤부터 이제 그 원부분 좀 보강을 좀 할 테니까 토요일마다 원부터 보자. 버스 기사님이 동시간 버스에 타셔야 되는지 건너뛰고 가시는 거. 학교? 그 앞에 있는 유형하고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유형은 막 이제 그 원소가 뭐일 것인지 미리 예측을 각각의 원소를 성분을 각각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각각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지고 결국 이제 이게 주어진 게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K라는 말이 결정이 되었고 원소의 일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추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가 4와 6이고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원소의 합이 21이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합을 S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SA가 21이야. 그러면 지금 SB는 21 더하기 4K예요. 각각의 원소마다 K씩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S, A 교집합 B는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4하고 6 다음에 C. S, A 합집합 B는 지금 40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니까 52, 요 두 개 더하니까 42 더하기 4K가 되니까 K는 2가 되는 거야. K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K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를 각각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4와 6이 있었으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쪽에 4와 6이 있었으면 2가 더해져서 4와 6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될 거고. 그죠? 나머지 하나는 몰라. 그래서 요거를 스몰 a라고 표현해주면,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니까 여기는 9가 돼야 되겠지. 요렇게 이제 추정을 해주고 이걸 싹 곱해주면 돼요. 우선 432?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가 X고 A 교집합 B가 2와 3이면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겠냐면 A의 원소합과 B의 원소합을 구하겠습니까? 이 B 원소합은 S A 합집합 B와 S A 교집합 B를 계산해주는 값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A 교집합 B의 원소합은 5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합은 X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싹 더해주면 21이야. 그럼 답이 26이 되겠지. 그래서 고쳐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 물어보는, 이렇게 원소의 합 물어보는 문제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원소의 합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구나. 원소의 개수라든가 원소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는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풀으라는 문제예요. 요 다음에 배우는 원소의 개수도 다 마찬가지야. 원소의 개수도 2개짜리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예요. 합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거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 근데 집합이 두 개야. 그러면 저거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보일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하자. 72번.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야. S, A가 28이야. 그러면 S, B는 14 더하기 2분의 5A. 원소가 5개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28 더하기 5A를 2로 나눌까? 14 더하기 2분의 5A. 그리고 S, A 합집합 B는 원소약은 49. S, A 교집합 B는 23. 그러니까 이렇게 딱 씻고 나올 거 보니까 그냥 문제가 답이 보여버리잖아. 맞지? 그지? 이렇게 찾아놓고 보면. 그래서 상수 A의 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싹 더해주면 42 더하기 2분의 5A는 이거 싹 더해주면 72가 되고, 그러면 2분의 5A가 30이 돼버리니까 A는 12.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이 문제가 발전 문제에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긴 한데 우리가 이 시각으로 봐버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패턴의 형태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들이에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야 결국.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문제로 물어보면 너무 쉬워. 근데 A의 합과 B의 합이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하고 같다라는 그 성질을 낼 수밖에 없어. 아니면 다른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그거고,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풀었을 때는 떠올리기가 어렵거든. 근데 그 개념마저도 요것만 딱 여러분들 연결시켜주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이 각각의 합과 같다. 또 원소의 개수에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다. 딱 요것만 기억해버리면 이 두 가지 유형들은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풀립니다. 2개짜리 원소 집합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시고,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야.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A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서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A 합집합 B를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를 뺀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바꿔서 기억하는 게 문제에서 적용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출제하는 방식들 자체들이 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해시켜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각각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왜냐하면 이걸 쓰는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처럼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실전 문제에서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3개짜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3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자, 3개짜리는 여기가 A의 원소의 개수를 요만큼을 세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칠판 보세요. 여기 C의 원소의 개수를 셌어. 그랬더니 여기는 한 번씩 세졌지만 여기는 2번씩 세고 여기는 3번씩 세진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N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NA와 NP와 NC를 각각 한 번씩 더했더니 여기가 2번씩 더해졌어. 그러니까 한 번씩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교집합 B 부분도, B 교집합 C 부분도, C 교집합 A 부분도 하나씩 빼준 거야. 하나씩 빼줬어. 그래서 얘가 한 번씩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3번 빠져버리잖아, 결국. 그럼 어떻게 돼? 비어있게 되지.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합집합이니까. 다시
3개짜리 원소를 3개 겹쳐진 부분 다시 한 번 더 채워놔야 된다.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겹쳐진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고 다시 3개가 모두 겹쳐진 부분을 다시 더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더하고 그 다음에 겹쳐진 부분 한 번 빼고 3개 겹쳐진 부분 한 번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돼요. 4개짜리도 원래 마찬가지야. 4개짜리 교육과정은 없지만 4개짜리도 하나짜리 더하고 2개 겹쳐진 부분 빼고 3개 겹쳐진 부분 더하고 다시 4개 겹쳐진 부분 빼고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확률론에서는 포함 배제의 원리 해가지고 포지 원리라고 해요. 근데 이 방식들이 고급 수학으로 가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원리로 사용이 되어져.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한 개씩 더하고 포함 2개씩 2개 겹쳐진 부분 빼주고 배제 그 다음 3개 더해주면 다시 더해주고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식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부호 바꿔주는 것들 3개짜리 근각계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번째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교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함수의 개수 계산할 때도 이렇게 모두 대응되는 거에서 1개 대응되는 거 빼고 2개 대응되는 거 더하고 3개 더하는 거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나중에 함수의 개수 계산할 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3개짜리는 거의 출제 확률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내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에 시험을 어렵게 내다 보니까 3개짜리가 1개 정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아예 안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알고 대부분 2개짜리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값을 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2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기 3번까지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함수 나오는데 그 함수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할까요? 그래서 함수는 토요일 날 할 생각인데 그래서 교대로 한 번은 원을 보강하고 한 번은 함수를 보강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내 생각에는 원래도 함수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단원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함수 부분은 원고는 집합까지밖에 시험을 안 봐. 시험범위 되게 적어요. 그래서 뭐 원고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함수까지 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고 그래서 영재까지만 얘들 수업 따로 진행을 하고 시험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함수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 또 어떤 학생은 직선도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번은 직선부터 시험 봐요. 직선의 원리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은 시험 범위가 좀 이번에 좀 차이가 좀 커. 학교별로. 그래서 함수 파트하고 원의 방식 파트는 따로따로 보강으로 하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보강을 시작하는데 일단 원부터 먼저 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함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일단 시험 때릴 때까지. 무리함수까지 한다는데 그거는 특검 소리고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아마 나올 거야. 무리함수까지 나오면 중학교 뭐 할 거야. 이말고사 때도 함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아마 합성함수, 역함수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무리함수 전까지 그렇게 많이 봐. 이것들 또 시험 일주가 빨라가지고 시험 기간 바뀔 수도 있다는데 2학년들이 약간 국가하고 껴있어서 바뀔 수도 있고 일단 거의 그쯤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아마 22일부터 보는 학교들, 그 다음에 25일부터 보는 학교들, 26일 그때 보는 학교 두 가지가 있을 거야. 3일 보는 학교가 있고 5일 보는 학교가 있고. 시험 잘 보고 추석 보내야죠.
요거를 x라고 하면 1 더하기 x 교집합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 더하기 5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패턴으로 기억하세요. 좋으니까 2번 전체 집합이 9는 NA6, NB3, NC3 그 다음에 두 개 겹쳐진 거야. 2, 1, 2 그 다음에 세 개 겹쳐진 부분 몰라. X 다시 더해주고 한 개에 해당되는 부분, 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가끔 이게 함정으로 합집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뭘 만약 얘가 합집합으로 나와서 얼마라고 주어지잖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도 구할 수 있거든. 가끔 함정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x는 1이죠. 그래서 1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렇게 문장대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호화 시키세요. 우리가 수를 배우는 목적이 그거야. 대신 쓰기 위한 거야. 우리가 너 이런 것들을 한 명, 두 명, 세 명, 1, 2, 3으로 이렇게 바꿔서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수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로 대체해서 표현을 해서 개수를 세는 거지. 여기 사람이 7명인데 사람 7명이라서 너가 1, 2, 3 아니잖아. 1, 2, 3이라는 건 아니지만 1, 2, 3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세주는 거지. 숫자로 대체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합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주면 축구 좋아하는 학생을 A라고 해버리고 농구 좋아하는 학생을 B라고 해버리면 결국 주어져 있는 거는 기호로 표현해주면 전체 학생이 15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A를 9명,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 B는 8명, 그 다음에 축구, 농구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이 5명, 축구 또는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인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X.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 두 개를 더한 놈과 이 두 개를 더한 놈이 같다. 그래서 넘겨져 버리면 X는 10이가 됩니다. 됐지? 이렇게 풀어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이거는 모를 수가 없을 거고 차집합만 좀 조심하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마 이런 집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안 돼요? 개수가 더 빠져버려. 왜? 여기 있는 개수,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의 개수에서 여기의 개수를 빼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더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가끔 함정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안 된다. 근데 부분집합이 됐었을 때는 되지. 왜냐면 여기 부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A 차집합 B 원소의 개수는 결국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공통된 부분만 빼줘야 된다. 또는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전체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의 개수만 빼줘버리면 A에만 있는 부분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 잘 배워놓으면 한 템포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잘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떠올리기 어려운 것들을 위주로 학교에서는 물어보는 거니까 시험 문제 자체는. 자, 그래서 보기 5번하고 6번인데 보기 5번, 6번 한번 해보세요.
이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잘한다. 그래서 막 그 무리수를 띄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 출제하고. 결국은 모의고사 문제 출제하고 진도 빨리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포자만 늘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수포자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상대평가니까. 치아고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빵점이 62명인가? 0점이? 2학년 중반. 지금 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30명이 빵점이 나왔나요? 결국은 수포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게 할 수가 없어. 시험 보면 점검이 누적했지. 모든 시험 문제 서술은 주관식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하기 엄청 못 내는 거야. 왜냐하면 단기간에 해봐야 대수는 시험 범위가 점검이니까 누적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앞에 것도 모르고 뒤에 것도 모르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야. 사실은 지금 것만 열심히 해도 돼. 그리고 안 되는 건 앞에서 몇 번 하다더라도 10걸음 못 가더라도 한 걸음 가면 9걸음 넘는 건데 얘들이 10걸음 못 가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심리적인 것들인데 조금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필요도 있고 쉬운 문제는 좀 쉽게 내주고 어려운 문제들은 또 어렵게 내주고 해주면 이제 쉬운 아이들은 그래도 내가 공부하면 이렇게 하는 거 맞출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내가 열심히 해야지 1등을 맞을 수 있다는 계기도 줘야 되고 그래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골고루 다 섞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무리하게 막 진도 다른 학교보다 많이 뽑아서 애들이 무리하게 뽑으면 애들이 열심히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열심히 포기해버리죠. 또 다른 학교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자기할 때 천천히 나간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사교육하고 공교육이 박자를 맞춰줘야 돼. 서로. 그럼 사교육 애들이 이제 안 되면은 조금 내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공부를 하는 게 결국 사교육이 요즘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거야.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만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학습을 하면 전체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보고 수업을 진행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학교는 똑부러지게 나가. 그러면 그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몇 명이나 있고 몇 군데나 있고 거의 없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엇박자 나면 이제 진도 안 맞는 어쩌라는 이제 과외로 돌아서는데 과외가 더 안 좋죠. 실제로 사교육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아예 과외 가게 되면 배우는 내용은 적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과외를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 2번 하잖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약점 체크는 아예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이 벽도로 가는데 요즘은 과외를 1대1 과외 안 하잖아. 그룹 과외는 우리 학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룹 과외 하면은 결국 1대1씩 첨삭지도 하는 학원하고 똑같은데 얘들이 학습해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2시간 동안 수업하면 결국 개인당 10분씩 지도하는 거야. 10분 배우고 온 거야. 그럼 뭘 가르쳐 주겠어? 공식 알려주지. 그리고 그거 갖고 너 풀고 있어. 그 다음 공식 한 번씩 다 설명해주고 60분 동안 설명해 줄 수 있는 걸 10분 동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는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답은 맞췄어. 엉뚱한 길로 갔어. 근데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지가 이게 맞는 풀인지 틀린 풀인지를 모르고 답만 맞으면 무조건 맞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돼버리면 풀이가 맞아야지 답이 맞겠지. 근데 풀이가 틀렸는데도 답이 맞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알고 푸는지 모르고 푸는지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공식만 외우고 있어. 3학년 돼서 응용 문제 풀려고 하니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1, 2학년 때 공부 잘했대. 3학년 성적이 뚝 떨어져 있어. 왜 떨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보는 게 있다는 게 알고 있어. 당연히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 딱 문제 풀 때 필요한 그 스킬만 딱 그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외우고 있으니 이걸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푸는 거지. 결국은 수학은 제일 중요한 건 공식이에요. 공식. 수학자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야.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익혔어. 그게 결국 보편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해놓은 건데 몇몇 특정 몇 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이 부분만 알아도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부분만 부각을 시켜버리면 결국 하나 얻겠다고 10개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수학은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본을 알고 나서 이 특수한 스킬을 몇 개는 기억해 놓는 게 기본 알고 여기다 얹어서 하면 요 유형 나오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 나머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해. 애들이 막 인간관사들 막 하다가 절대감 문제 푸는데 절대감 문제 푸는데 여기 가운데 평균 잡아갖고 여기 풀면 돼. 이거 가르쳐. 정선자 이거 가르쳤다고. 이게 뭐냐면 A, B의 개수가 똑같을 때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값은 그렇게 풀 수 있어. 여기 2가 돼버리잖아. 틀려. 안 맞아. 그래 누가 이게 똑같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좀 대다수가 똑같은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풀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풀 때 이거 구간 나눠서 안 풀어도 되니까 되게 쉽잖아. 문제는 뭐야? 다르게 나오면 못 푼다는 거지. 결국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구간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야. 근데 그런 걸 가르쳐줘. 왜? 수학 약한 친구들은 어차피 못 푸니까 이렇게 했다고 풀어라. 이것 자체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방법은 맞지. 왜냐면 제대로 공부하려면 제대로 풀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것만을 쏙 빼고 요것만 알아도 니네 하나 맞출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런 수업이 바람직하진 않아요. 아쉬운 부분도 많지. 근데 그게 들이대는 친구도 있고 실리되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과목 몰라도 수학 같은 경우는 다 달라. 진짜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설명도 못하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어떤 특정한 학생한테는 그 설명이 가장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왜 못 가르치라고 고지국들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 그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막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학은 1등이 있을 수가 없어. 1등 강사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일부분에서만 특정화될 수밖에 없거든. 보편적인 강의가 되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특수한 강의를 해야 되는 특수한 강의는 특수한 학생들한테는 효과가 있어. 근데 그걸 얼마나 어필하느냐의 차이지. 뭐 요즘에 뭐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서 돈 많이 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우진인데 현우진 수업 들으니까 애들 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애들이 현우진 잘 가르쳐준대. 내가 그 소리 듣고 웃겨 죽겠어. 현우진 수업 못 알아들어 애들이. 문제집 나왔는데 못 풀어요 애들이. 근데 그 선생님 제일 너무 잘 가르치는데 너무 좋대. 왜? 따르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 왜? 좋다고 맹신하면 그래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맹신한다. 맞든 틀리든 종교하고 똑같이 종교화시키는 거거든 그게. 근데 맞든 틀리든 좋아하는 친구는 좋아하지. 작년인가? 내가 재수 가르치는데 얘가 수학이야 모의고사 90점대 정도 나와요. 그래서 1등급은 나와. 1등급 나오는데 걔가 이제 그 시대인자라고 그 현우님 그쪽 학원인데 갔다 와.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과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1대1 과외 낮 시간에 시간당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딱 그랬어. 시대인자 다니라고 하길래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얘가 배워가지고 온 것들 질문만 받아도 시간 내에 다 못한다고. 진짜로 가면 얘가 3분의 1도 수학을 못해가지고 1등급 나오는 애들 또. 그러면 거기 다니는 애들이 우리는 전국에 있는 1등급 애들 1등급에서 최상위 클래스 애들만 다니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3등급 애들도 4등급 애들도 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가 좋다고 서울로 기어 올라가. 원주에서도 그런 애 있어요. 상제들 그런 애들 많은데 가끔씩 올라갑니다. 상제들 토요일날마다 이제 시대인에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거기 가는 애들이 있어. 가면 솔직히 말하면 애들 3분의 1만 수학해도 정규에서 1, 2등 해요. 근데 그걸 배우겠다고 가는데 제대로 소화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왔다 갔다 하면서 뭔짓하고 있겠어. 우와 대단하다. 그게 끝인 거야. 배우는 거 하나도 없이. 근데도 거기다 시간을 투자를 해요. 왜? 들으면 지가 잘하는 거야. 똑같아. 어떤 놈들 블랙라이트 책 들고 다니면 지가 수학 잘하는 거야. 교과서만 잘 들어도 돼요. 선생님도 물론 시험 교재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진 않지만 마플 교과서가 개념 수준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 책이. 제일 어려운데 제일 쉽기도 해. 제일 자세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책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책이 되기도 하는데 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얘네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알펜
100% 수하면 내신 100점 나옵니다. 모의고사 90점 이상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학교에 정규행도 찍어. 그 책만 써야 되고.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고난도 수학이라든가 이런 책들.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스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언제든 쓰는 수 없지만 수도권에는 그런 책 많이 써. 자유스토리, 뭐 일본의 스튜부터 뭐 1등급 수학 이런 책들 쓴단 말이야. 그 책 뭐하러 풀어? 그 기본적인 교재만 다 풀어도 100점 나오는데. 근데 그 친구들 100점이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100점이 나오는 애들이 그 책을 보면 도움이 되지. 왜냐면 수학을 조금 더 사고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책을 보는 거야. 근데 그 책을 들고 다니면 그 책을 보면 잘하는 줄 알고. 고쟁이 요즘에 원조에서 조금 쓰는 것 같은데, 고쟁이 그 스텝 3로 넘어가잖아? 절반 풀면 1등급 나와요. 절반만 풀어. 근데 어느 학원에서 고쟁이로 수업을 한대. 개프트 동원을 하고 있어. 우리 학원 애들이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그거 숙제만 해주면 제대로 푸는 애들 거의 없어요. 1, 2등급 나오는 애들도. 그래야 내가 2스텝, 3스텝 내가 일일이 하나 다 풀어줘. 3스텝은 다 풀어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걔네들 학교에서 1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이야. 근데 숙제로 내가 내주면 10문제짜리 10문제 정도 풀어오라고 하면 3개 풀면 잘 풀어. 근데 그걸 다른 학원 애들 그걸로 자기는 고쟁이를 끝냈대. 왔는데 수학이 60점 나오는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뭘 풀었다는 거야. 수학 100점 나오고 96점 나오는 이런 애들도 거기는 이제 10문제 중에서 3개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설명해주면 그때서야 알아듣는 거야. 현실 잘하고 못하는 거야. 그 친구들한테 교과서 나오는 거 작년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교과서를 프린트해서 나눠줬더니 2학년에 이제 간식 어떻게 학원 다니면서 1등 간식 들어오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시험 너무 이거 프린트 너무 쉬운데 따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싸가지 없는 소리 하고 말았어. 네가 이걸 다 풀었으면 1등 안 나올 리도 없고 이것도 이게 네가 딱 보기에 문제가 앞에 몇 개 쉬우니까 네가 되게 쉬운 것 같지. 한번 제대로 풀어봐. 진짜로 첫 단원 풀고 나서 지가 문제를 풀었더니 앞에 보니까 따따따따 누구를 풀 수 있는 분들 많잖아. 교과서 문제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가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주냐? 풀다 보면 그 안에서 구멍이 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나거든 바로 2단원 들어가니까 내가 그래 막 뭐라고 했어? 한 20분 동안 뭐라고 했어?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냐고 그렇게 공감이냐고. 응? 이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애들 또 그거 꼬박꼬박 다 푸는데 내가 풀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네 멋대로 하고 있냐. 딴 책 사다 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 제대로 풀어와. 2단원 3단원 네가 제대로 풀어와. 그랬더니 벌써 질문 딱 튀어나와 다음 시간에. 자기가 보는 것들도 제대로 못 보면서 또 다른 책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여러분들 다른 책 볼 때 주는 거나 똑바로 하는 말을 가끔씩 해요. 똑바로 하면 그 다음에 한 스텝을 더 가도 돼. 똑바로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꺼놓고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다른 책을 더 보는 건 좋지. 근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을 가는 거야. 그래야지 도움이 돼요. 무슨 책을 하더라고. 내가 다 안 됐는데 다른 책을 하잖아. 도움이 둘 다 안 돼. 양쪽 다 안 가서. 그리고 니네들이 막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를 다 해줄 수 있어요. 니네 학교 전교 1등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10개 풀면 한두 개 맞으면 문제도 있어. 하나도 못 풀만한 문제도 있고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 기초 연산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나가면 니네 수준에 맞게 내가 다 줄 수 있어. 근데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방학 때는 괜찮겠지만 여름방학이 짧았으니까 겨울방학 때는 이제 조금 더 사고를 넓히려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것들 중에서 얘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위주로 나눠줄 거예요. 겨울 때는. 여름에는 좀 부족하지만.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요거는 드모로한 것도 써주면 A 제곱합 B의 연습합이니까 10에서 4빼니까 여기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축구 NA가 38, MP가 32, N, A 결집합 B가 24. 그럼 N, A 합집합 B는 여기 싹 더하면 70이잖아. 24 빼니까 계산하면 46이지. 전체 50명 중에서 46명 빼고 하니까 4명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NA 합집합 B와 NA가 주어졌어. NP가 주어졌어. 그래서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 A 합집합 G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A와 B가 서로서로나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야. 최대로 많이 넓어지면 교집합이 최소가 될 거야.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한쪽도 부분집합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놓고 판단하는 게 쉬워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푼다. 3개짜리 최대 최소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2개짜리 위주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보면 보기 7번 보면 전체 집합 24라고 주었어. NA가 10이야. NB가 16이야. N, A 합집합 B하고 N, A 교집합 B인데 전체 집합이 24라고 주었으니까 그러면 요거의 합이 26이니까 24를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전체 집합의 경우가 최대가 돼.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해? 2개지. 그지?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요 놈이 이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경우. 한쪽으로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놓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보기 8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기내부터 읽어볼게요. 자, NA가 30. 누구니까? N 전체 집합이 60, NA가 30, NB가 42. NB가 42. 섹스니까 보기 그러면 30 더하기 42는 NA 합집합 B가 50이지. NA 교집합 B를 뭐냐? 70에서 50 빼니까 20이잖아. 그러면 구하라는 건 뭐예요? B의 여집합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60에서 빼는 값 구하라는 문제지. 등으로 가면 어떻게 사귀면 22 빼주니까 38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도 N, A 합집합 B가 24예요. N, A 합집합 B 여집합 6이니까 30에서 빼주면 그러면 NA가 17, NB가 22, NA 합집합 B는 24, NA 교집합 B는 그러면 15가 되지. 그래서 NA 교집합 C가 15니까 NA 차집합 B는 A에서 교집합 B는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B를 빼줘도 되고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버리면 A 차집합 B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풀면 한 세포가 느리고 A 차집합 B는 여기서 이거 뺀다는 거 하면 여기 과정 가르쳐 보시니까 조금 더 빨라지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73번, 74번 한번 해보죠.
문제가 쉬워서 금방금방 풀 거야. 교과서 중요 문제들이. 자, 보면 전체 집합이 25, NA가 11, NB가 17, NA 합집합, B의 집합. 서술하는 거니까 A 합집합 B가 19이라는 소리예요. A 합집합 B를 X라고 하면 X는 9.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B 차집합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저는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를 빼버리는데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면 돼. 이렇게 풀면 한 방에 가는 거야. 근데 자신 없으면 그냥 B를 한 번 구한 다음에 가면 한 템포가 늦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를 더해서 이걸 빼주면 교집합 찾고 B 차집합 A는 요런 거에서 이걸 빼주면 된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방에 가버리면 요놈에서 요놈을 빼버리면 11 그냥 바로 나와버리잖아. 알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수하게 하나 더 빨리 푸는 방법들. 기본적으로 계산할 줄 알고 이런 것도 하나씩 얹어주면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74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N, A 합집합 B가 B 합집합이 13이니까 57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NA가 52 NP 모르지 X지 NA 합집합 B 57 NA 합집합 20 그래서 X는 25 이렇게 가주면 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번 합시다.